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이스 코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토캐드 이제 교육을 이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선 그리기, 그 다음에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좌표계 및 선 그리기,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작할 거고요. 좌표계는 이미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좌표계라는 게 캐드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고 있을 내용 중 하나인데, 절대좌표라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제가 뺐는데요. 절대극좌표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극좌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좌표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절대좌표는 원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점이 고정이죠. 그렇죠?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상대는 어떤 겁니까? 상대는 어떤 건가요? 원점이 그죠? 바로 직전이 원점이 되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절대냐,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좌표는 사실 이게 다예요. 절대냐, 상대냐. 아니면 거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상대의 어떤 각도를 좀 추가해서 이제 내용을 주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이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좌표 얘기는 잘 안 할 거예요. 그냥 치수 얘기만 할 거예요. 실제로 도면에는 이제 치수가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뭔가 그리게 될 때 도면에서는 사실 이제 이건 좌표를 설명하려고 제가 몇 가지 예제를 좀 그려놨는데요. 요 포인트 한 개 한 개를 이제 설명하는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맞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치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왜냐면 결국은 이런 형태의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치수를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제품이, 물론 여기에는 2차원적인 요소밖에 없지만, 이제 여기에 어떤 두께적인 요소나 재질을 주고, 수량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나 어떤 처리 방식을 주게 되면, 비로소 이제 이거 하나가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과정이 지금 이제 시작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절대라는 말이 있고 상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는 원점이 고정된 거고 상대는 원점이 바로 직전의 포인트를 이제 상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상대는 가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변적인 것. 예, 맞습니다. 가변적인 게 바로 상대예요. 그림을 그릴 때는 절대로 그리는 방식보다는 물론 상대가 낫고, 상대 하나로 그리는 방식보다는 상대 극좌표가 낫고, 상대 극좌표보다는 나중에 이제 오프셋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CAD의 기능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제도를 하시고 설계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차차 이제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은 선 그리기부터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약간 복습이 될 텐데요. 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요? 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이제 했을 겁니다. 좌표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선 그리기부터 이제 조금 더 복습을 하면요. 라인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써서 엔터,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를 클릭을 하고 선을 그리게 된 거죠. 자, 이때 선을 그릴 때 우리가 아마 치수는 준 적은 없겠지만 요렇게 뭔가 어떤 형상을 맞춰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자, 수평으로 이렇게 놓고요. 적당한 위치를 클릭을 한번 하겠습니다. 또 수직으로 놓고 적당한 위치 클릭 한번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수평으로 놓고 적당한 위치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끝 지점에 가서 이렇게 한번 더 클릭을 해줄게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 그리기를 했어요. 근데 선 그리기를 했지 그리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어떤 치수 정보나 어떤 정보를 주지는 않았죠. 예, 물론 이런 치수지만 이런 정보를 우리는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기에는 이미 알겠으니까 우리 쓰기로 하고요. 자, 이제 얘를 이제 그려 나갈 텐데요. 요 포인트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갈 겁니다. 여기 있는 포인트부터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원점이라고 표시를 이렇게 좀 해놓을까 싶어요. 이제 이렇게 뻗어나간 이 선들은, 요 선들은요, 요거는 Y축에 해당하고 여기는 X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교차점은 우리가 오래전에 아마 좀 배우셨던 내용인데 X, Y로 이렇게 뭔가 좌표를 표현했던 혹시 기억은 나시죠? 좌표계, 그죠? X, Y라고 일단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리고 우리는 X, Y를 어떻게 썼습니까? 어떤 숫자로 줬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10, 30 이런 식의 어떤 숫자를 주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읽은 방식이 요 원점에서부터 읽은 그 방식이죠. 자, 지금 30,30을 준 이유가 좌표계 개념의 절대좌표계 개념에서는 요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여기가 분명히 여기에 제가 30이라고 표현해 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이 떨어진 곳의 위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이 떨어진, 즉 x30에 y30에 요 포인트가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이건 이해되셨죠, 그죠? 자, 이렇게 두면 좀 헷갈릴 거니까 그림이 겹치니까요. 요거 조금 옮겨 놓을게요, 밑으로. 예, 옮겨 놓고요. 어쨌든 가로 세로는 50짜리인데 나는 여기서 30에 해당하는 사각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자, 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절대좌표라고 하는 그 어떤 요 좌표계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엔터. 자, 시작점 포인트가 얼마입니까? 30,30이죠. 30,30 엔터.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 다시 엔터 30,30 엔터. 첫 점이죠. 네, 이건 절대좌표로 읽은 부분이죠. 예, 되셨죠? 자, 그 다음 포인트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50 떨어진 곳이잖아요. 근데 50 떨어진 곳을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실 50이지만 원점 기준에서 얼마입니까? x가 여기 30 있으니까 80으로 떨어진 곳이고 y는 30이죠. 그래서 다음 문제 한번 줄 때는 80,30이라고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숫자가 이렇게 뻗어나간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조금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이게 왜 뻗어갔냐 하면요. 지금 우리 세팅은 아마도 여러분 이거 아마도 제가 이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그 강의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쓰는 지금 이 명령어는 기본이 디폴트가 상대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디폴트 값이 상대예요. 상대 좌표계로 되어 있습니다. 뭘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켜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요. 동적 입력이요. 이 동적 입력을 켜놓으면요. 요게 상대 좌표 값으로 넣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분명히 80,30을 쳤는데 엉뚱하게 떠버렸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에 30, 요 지점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원점에서는 그렇지 않죠. 난 여기 가야 되는데,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동적 입력을 꺼놓고 쓰시면 절대로 쓰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이 디폴트 값을 계속 유지하고, 그죠?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이 동적 입력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절대 좌표 값으로 넣고 싶은 거죠. 그죠? 예. 그러려면 우리가 그 Shift 3번 샵 기능을 넣으셔야 돼요. 샵 키를 눌러놓고 이제 좌표 값을 넣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지우고요. 엔터 30,30. 자, 근데 지금 동적 입력이 켜놨으니까 내가 절대값으로는 어떻게 하자고요? Shift 키 누르고 숫자 3번 누르면 샵이 들어가죠. 여기 샵이 들어갔죠? 샵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80,30이라고 엔터를 주시면 이제 비로소 이렇게 됩니다. 자, ESC 잠깐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요 사이가 얼마라는 겁니까? 80. 그리고 요 포인트가 얼마죠? 밑에서는 여기 Y니까 30. 자, 여러분 XY 아시죠? 그죠? 예, 아실 거예요. XY 설명하는 건 좀 웃기겠지만 그래도 요쪽 방향은 X고요. 요 방향은 Y예요. 자, 그러면 요 지점은 얼마라는 건가요? 80,30에 해당하죠. 근데 그렇게만 넣으면 안 되고 동적 입력을 우리는 켜놓고 썼기 때문에 샵 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난 그렇게 하긴 싫고요. 차라리 동적 입력을 없애고 동적 입력을 끄고요. 그러면 끄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절대 상태가 되죠. 그러면 샵 키가 필요 없죠. 그냥 좌표 값 넣으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고 가셔야겠죠. 자, 엔터 30,30은 첫 점이기 때문에 좌표는 절대값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자, 그래 놓고 동적 입력을 끌게요. 요거 동적 입력을 끄고요. 껐습니다. 네, 껐어요. 자, 그냥 80,30이라고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볼까요?
요 지점이 30 떨어졌고 요 지점이 원점에서 80 떨어졌겠죠. 예, 되셨죠? 그래서 동적 입력을 끄고 쓸 때는 그냥 좌표값, 동적 입력을 켜놓고 쓸 때는 샵키를 눌러주고. 근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거 써야 됩니까? 뭐가 좋은 건가요? 좋은 건 뭐냐? 좋은 것은 예, 저는 동적 입력을 좀 추천드려요. 동적 입력을 켜고 쓰시는 거. 이걸 추천합니다. 지금은 이걸 추천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좀 무의미해져요. 무의미해져요. 어쨌든요, 다시 동적 입력을 켜놓고 쓰겠습니다. 절대좌표는 오늘, 이게 좌표 얘기는 오늘 강의로 끝나요. 사실은 더 깊게 할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요, 좌표 개념 잘 기억하세요. 원점 기준에 첫 점은 무조건 절대로 들어갑니다. 엔터, 그죠? 30, 30. 그럼 첫 점 무조건 절대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점부터는 여기 기준으로 절대로 넣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50이었으니까 샵 키 넣고 샵 넣고요. 됐죠? 동적 입력을 꺼놨네요. 다시 할게요. 동적 입력을 켜고요. 되셨죠? 자, 엔터 30, 30 엔터. 자, 샵 80, 30 엔터. 됐죠? 그럼 결국 요게 50짜리의 선을 그렸죠? 자, 그러면 윗방향으로도 50짜리의 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해볼까요? 샵키 누르고 80은 그대로죠. 80, 얘도 얼마입니까? 밑에서 30에 50이니까 80 엔터를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방향은요, 어떻게 할까요? 또 샵키 넣어주시고 x30이죠? 30, 80 주셔야겠죠. 됐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가지고 이 끝점에 가서 클릭을 해도 되고요. 왼쪽 마우스 혹은 숫자로 그냥 주셔도 돼요. 샵 30, 30이라고 주시면 원래 원위치죠. 예,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이 밑에 옵션 혹시 보이시나요? 닫기 보이십니까? C 엔터 한번 쳐볼까요? 클로즈의 C 엔터를 누르셔도 이렇게 닫힙니다. 물론 우리가 요걸 이렇게 그려갈 때 한 번이라도 끊어 먹지 않고 한 번에 왔었죠. 그렇다면 클로즈가 되는데, 내가 요만큼 그렸다가 다시 선을 취소를 누르고 다시 여기서 시작했다면 클로즈를 누르면 선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어쨌든 한번 끊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을 클로즈로 닫아주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나 수치를 주시거나 좌표값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 지점에 가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닫힌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이었죠 아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80. 혹은 요거 숫자적으로 치수적으로는 요건 50에 해당하죠. 아까 확인했으니까. 얘도 일단은 50이고요. 그러나 요 포인트는 얼마입니까? 예, 여기 포인트는 밑에서부터 30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저 꼭대기는 밑에서부터 80 떨어진 위치죠. 요 지점 하나하나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좌표만 단순하게 설명하면 여기 포인트 얼마, 근데 이 점만 읽어서는 사실 선이 그러니까 형태가, 그러니까 제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점만 읽어서는요. 선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명령어 가지고 선을 실제로 그려야지 요 도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좌표가 아닌 어떤 제품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절대좌표계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원점이 변하지 않는 방식이고요. 자, 요거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많진 않지만 몇 가지 예제가 있긴 한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설명을 다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다시 요거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그릴 거냐면요, 상대라고 하는 상대좌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상대좌표. 근데 상대좌표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동적 입력을 우리가 켜놨죠. 켜고 쓰고 있죠. 이게 같은 의미죠. 사실은 우리가 동적 입력을 꺼놓고 그러면 상대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또 설명할 거거든요. 우선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엔터. 됐죠? 자, 그 다음에 30, 30의 첫 점을 찍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지점이죠. 내가 여기에서 요렇게 선을 그냥 50짜리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넣습니까? 지금은 상대로 되어 있으니까 x만 50이죠. 50, y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죠. 0, 엔터 치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선을 그릴 때 이 거리가 아까 50이었잖아요. 그럼 그게 x 방향이 50이었죠. 그래서 50, 가 돼야 되고요. 근데 y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요. 여기도 여기 이 지점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대는 원점이 바로 직전이라고 했죠. 그 직전에 점이라고 써줘야겠다. 직전의 점이었어요. 그러면 원점이 여기 있다가 또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가 또 원점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 50을 그린다면 x는 변화가 없죠. 0, 그 다음 y는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50이 위로 늘어났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건요. 이제 방향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게 돼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여기가 원점 기준이라면 이쪽은 다 플러스 방향이죠. 얘도 여기는 다 플러스인데 이게 반대로 가게 되면 x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 맞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얘는 이쪽으로 가니까 일단 마이너스 50이고요. y는 변화가 없어요. 콤마 0 엔터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쵸? 맞습니다. 상대로 그릴 때는 항상 원점이 변하니까 원점이 변해요. 그러면 원점이 변했으니까 어떤 이 방향이라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방향을 주셔야 되겠죠.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밑으로 내려올 때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여기까지. x는 변화가 없으니까 0, y는요. 마이너스 50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됐죠? 자, 그러면 얘를요.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우리?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 지점이 얼마입니까? x 50에 y 50에 해당하는 요 지점이죠. 해볼까요? 50, 50이라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붙습니다. 되셨죠? 자, ESC. 그래서 상대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절대 극좌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요. 절대 극좌표로 여러분들이 그릴 일이 과연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극은 어떤 각도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부터 가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예요. 정사각형의 이쪽 한쪽, 그러니까 삼각 빗변 요 내각은 45도겠죠. 그죠? 요렇게 주는 거는 이렇게 내각이겠죠. 45라고 줄 텐데요. 각도를 줄 거예요. 이렇게 각도를 줄 거예요. 45도. 됐죠? 근데 얘는 지금 요 상태에 있는 요 거리, 즉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 사이에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절대가 만약에 절대로 된다면 요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거리 값을, 각도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사각형 형태는 상관이 없는데요. 가령이요. 절대로 내가 사각형을 그리게 될 때 내가 요 지점을 그린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각형 이제 다시 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어떤 선을 그려야 돼요. 각도를 주면서. 근데 상대적인 방법은 요 사이가 각도가 입혀지잖아요. 근데 절대로 해버리면 얘는 요 각도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값을 줘야 됩니다. 각도 값은 이 값을 주셔야 돼요. 아마 이게 요거는 각도를 좀 어중간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같아서 그렇군요. 됐죠? 상대로 줄 때는 요렇게 각도가 요렇게 돼요. 63도.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다. 자, 요렇게 하고요. 제가 좀 뭐 하려다가 보니까 약간 좀 꼬였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각도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이제 꼬여 있는 형태라고 보게 되면 항상 원점에서부터 그러니까 각도를 뭔가 측정해 줘야 돼요. 항상 원점에서부터 어떤 각도를 이렇게 줘야 된다는 그런 점이 이제 절대 극좌표 할 때 어떤 불편한 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할 때는 절대 극좌표로는 잘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거를 잊고 살죠. 상대적으로 극좌표 주는 방식이 지금 직전의 선하고 비교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걸 상대로 주는 게 좋지, 이걸 절대로 줘버리면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상대는 그 직전에 요 사이 거리 값을 주는 거니까, 각도 값을 주는 거니까 쉬울 거고요. 어쨌든 그런 차이점 혹은 그런 것 때문에 절대 극좌표를 쓰지 않고 상대 극좌표를 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그 사각형 한번 살려볼게요. 자, 몇 가지 얘기가 요 내용이 있지만 일단은 상대 극좌표는 내 직전에 있는
혹은 나하고 관련된 동반되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각도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예제들은 그냥 절대하고 요 값을 준 거고요. 자, 이제 그래서 또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첫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다가 명시하진 않았는데요. 요거 일단 요것만 한번 그려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부분요. 자, 여기 그림 좀 빼놓고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L엔터 치고요. 시작점은 30에 30 할게요. 30, 30에 시작하고, 자, 이거 똑같이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법은 절대로도 그렸다가 상대로도 그렸다가 그 다음에 각도도 한번 줬다가 해볼게요. 예, 요건 제가 지표적으로 준 적은 없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20이죠? 시작은 얼마입니까? 여기 x는 여기 30에서 50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뭘로 돼 있어요? 동적 입력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절대로 넣을 거니까 샵을 주고요. 자, 50, 됐죠? x는 y는 30이죠? 30.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샵 넣고요. 절대로 바닥에서 30에서 20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x는 그대로죠. x는 지금 50 그대로 주고요. y는 또 얼마입니까? 50 주셔야겠죠. 그럼 위로 20. 자, 저는 벌써 두 개를 그리면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절대로 그리려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는 거는 그다음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또 상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것도 있고요. 자, 여기서 40을 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40, 0 하시면 되죠. 그다음 밑으로 20이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0, 마이너스 20이죠. 자, 10mm 가는 거예요. 10, 0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요게 이제 이제 상대 좌표고요. 이제 극좌표. 자, 여기가 0도, 90도, 180도, 270도. 혹은 반대로, 자, 이거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270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거리는 30에 몇 도에 있습니까? 90도 방향이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거리는 30, 상대 극좌표에 거리값을 주는 거예요. 좌표값이 아니라 거리값을 주고 부등호를 열어주십시오. Shift 키 누르고 여기 M 키보드 옆에 보면 부등호 여는 거 있죠. 이렇게. 네. 보이시나요? 열렸죠? 부등호 열렸죠? 그 다음에 각도값은 얼마요? 90이라고 주고 엔터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놓고요. 방향 상관없네요. 자, 10 부등호 열고 부등호 열었어요. 0도 해주시면 0도 가죠. 되셨죠? 자, 여기 이제 상대 극좌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쉬운 거 해볼까요? 여기 수직 방향에 갖다 놓고 다 필요 없고요. 요 방향에 갖다 놓고 수직에 맞춰 놓고 요 거리값이 30이죠. 요 방향에 갖다 놓고 30이라고 주고 그냥 엔터만 쳐주시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기도 해요. 아마 제가 요 설명은 걔도 이제 단축키 얘기할 때 아마 했지 싶습니다. 쭉쭉쭉 방식이라고. 제가 나름 이름 붙였는데요. 자, 이쪽 방향에 갖다 놓고 클릭하지 말고요. 10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이쪽 방향에 갖다 놓고요. 10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 갖다 놓고요. 60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이쪽 방향에 갖다 놓고 얼마요? 10 엔터 해보세요. 여기까지. 네,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상대 극좌표로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리값은 10이죠. 자, 10 부등호 열고 몇 도입니까? 180도 방향이죠. 이쪽이. 요거 원점 기준에 요 방향은 0도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결국은 180도 방향으로 뻗어가야 되죠. 180이라고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요. 60에 부등호 열고 270도죠. 근데 마이너스 90도 된다 그랬어요. 엔터. 예,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어 끄는 거는 ESC 키 누르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상대 극좌표는 쓰임에 따라 다른데 굉장히 좀 편리해요, 그죠? 편리하죠. 그리고 얘는 그 좌표 값을 넣는 게 아니라 거리 값이죠. 그 다음에 부등호 열고 각도를 주는 거예요. 각도는 CAD에서 주는 방식이죠. CAD 방식으로, 각도는 CAD 방식으로 좌표입니다. 0도, 90도, 180도, 270도. 그 다음에 0도, 마이너스 90도,
180도,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270도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이런 각도 주는 방식으로 이걸 그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거는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이 포인트만 읽어보자면, 상대로 한번 읽어보자면 얘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그린다면요. x는 마이너스 30에 y는 18이 되겠죠. 그죠? 이건 그렇게 읽으면 되겠고. 자, 요거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예. 자, L엔터 치고요. 자, 요 포인트 시작할게요. 클릭. 자, 요거 상대 극좌표로 50 부등호 열고 0도. 됐죠? 자, 그 다음에 거리값. 요거 거리값이 50, 요거 50이에요. 자, 50에 부등호 열고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요. 그 다음에 40에 부등호 열고 0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같은 각도예요. 요거는 요 안에도 60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려지려면 이렇게 그려지면 결국은 요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요 사이에 내각인 120도가 되죠. 120도, 60도, 그래야 180도가 나오니까 거리값은 40에 부등호 열고 몇 도요? 120도.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그냥 그걸로 해볼까요? 50, 0 엔터 주시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기 중에 좌표계를 이해시키려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어요. 절대좌표계, 상대좌표계, 상대극좌표계, 그리고 좌표계를 이용해서 이제 선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원점은 절대좌표계는 원점이 고정되어 있고 상대좌표는 원점이 바로 직전의 점일 거고 그리고 가변적일 거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옵셋을 이용해서 캐드 기능을 잘 쓸 거고 제도 설계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좌표 표현할 때는 x, y, 그래서 30, 30은 30에 해당하는 x 지점, y에 해당하는 30에 해당하는 y 지점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동적 입력을 켜놓고 쓰기 때문에 상대 좌표값 방식으로 입력되는 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상대에서 절대값을 넣고 싶을 때는 샵키. 그리고 요 예지는 안 했군요. 절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절대에서 상대 방향으로 이제 좌표값을 넣을 때 방식. 그거 하나 빠뜨렸네요. 자, L 엔터. 자, 일단 이거 끄고요. 자, 절대가 기본값이에요. L 엔터. 30, 30 엔터 치고요. 자, 지금 절대인데 상대로 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 껐어요. 동적 입력을. 그러면 지금은 절대인데 상대로 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골뱅이. 자, 근데 Shift 키 누르고요. 숫자 2번 누르고 골뱅이 하나 넣어주시고요. 됐죠? 50, 0 엔터 치시면 돼요. 됐죠? 골뱅이가 들어가야 돼요. 골뱅이 넣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 좌표계에서 골뱅이를 넣게 되면 상대 좌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림은 상대로 그리는 게 좀 더 많기 때문에 기본값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동적 입력을 켜고 쓴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상대 극좌표는 거리값에 각도를 주는 방식. 그 다음에 각도는 캐드에서 쓰는 캐드 방식의 각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극좌표는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각도가 한 개, 두 개일 때는 의미 괜찮은데요. 이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어떤 각도가 있다 칩시다. 이럴 때는 내 직전에 이 각도가 중요한 거지 원점에 해당하는 이 각도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넣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리는 차원 제도에서는 그 직전의 각도를 가지고 그리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극좌표는 잘 쓰진 않습니다. 물론 저도 현업에서는 쓴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